매일 아침 7시 김민수 씨는 정장을 입고 집을 나섭니다. 아내가 건네준 도시락을 들고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인사를 남기고 현관문을 나서죠. 30년째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그가 향한 곳은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지하철 2호선의 한 역사 구석진 벤치. 그곳이 그의 새로운 직장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김민수는 눈을 떴다. 30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다. 옆에서 잠든 아내 영희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다. 화장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여전히 단정했지만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고 있었다. 흰머리가 부쩍 늘었고 눈가의 주름도 깊어졌다. 하지만 면도는 여전히 정성스럽게 했다. 매끈하게 면도를 마친 후 로션을 바르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겼다. 옷장을 열고 걸려있는 양복들을 바라봤다. 한때는 자부심의 상징이었던 정장들, 이제는 가면처럼 느껴지는 그것들 중에서 오늘 입을 것을 골랐다. 감색 양복에 하늘색 와이셔츠, 그리고 아내가 생일 선물로 사준 빨간색 넥타이. 넥타이를 매는 손길은 여전히 능숙했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여보, 일어났어요. 아내가 잠에서 깨어 물었다. 응, 오늘도 일찍 나가야 해서. 김민수는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다. 1년 전 그날 회사에서 구조조정 통보를 받은 이후로 이런 거짓말은 일상이 되어버렸다. 30년간 성실히 근무했던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났지만 그는 가족들에게 그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부엌으로 나가니 아내가 이미 아침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다. 오늘 도시락은 김치찌개로 했어요. 어제 당신이 먹고 싶다고 했잖아. 도시락을 싸는 아내의 손길에는 30년 세월의 정성이 담겨 있었다. 김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 선한 여자를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이 또다시 밀려왔다. 아빠, 벌써 가세요? 큰딸 수진이가 교복을 입으며 거실로 나왔다. 고3인 딸은 요즘 입시 스트레스로 예민해져 있었다. 그래, 아빠는 일찍 가야 해. 공부 열심히 하고.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손길에는 미안함이 가득했다. 딸의 학원비며 교재비를 대기 위해 그는 이미 적금을 해지하고 있었지만 딸은 그 사실을 몰랐다. 아빠, 나도 용돈 좀 올려줘. 중학생 아들 준호가 잠이 덜 깬 얼굴로 나타났다. 친구들이랑 영화 보러 가기로 했는데 돈이 모자라. 평소 같으면 흔쾌히 지갑을 열었을 텐데 이제는 10,000원짜리 한 장도 아까웠다. 하지만 그는 웃으며 돈을 건넸다. 영화 재밌게 보고 와. 집을 나선 김민수는 평소처럼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의 목적지는 회사가 있는 강남이 아니라 2호선 종점 근처의 한적한 역이었다. 출근 시간대에 지하철은 여전히 붐볐다. 양복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수많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그도 여전히 그들 중 하나처럼 보였다. 아무도 그가 실직자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종점 근처 역에 도착한 김민수는 자신만의 자리로 향했다. 역사 2층 대합실 구석진 곳에 있는 낡은 벤치. 처음 이곳을 발견했을 때의 안도감이 아직도 생생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곳. 이곳이 그의 새로운 사무실이 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가방에서 신문을 꺼내 펼쳤다. 경제면에는 여전히 구조조정과 실업률 상승에 대한 기사들이 실려 있었다. 50대 재취업률 역대 최저, 중년 실직자 10만 명 돌파 같은 제목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김민수는 한숨을 쉬며 구인구직난으로 눈을 돌렸다. 하지만 35세 이하,
경력 3년 이하 같은 조건들만 가득했다. 스마트폰으로 구직 사이트를 둘러보는 것도 일과가 되었다. 이력서는 수십 통을 보냈지만 답변이 온 곳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그나마도 면접까지 간 곳은 더 적었다. 경력은 훌륭하신데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연봉이 면접관들의 곤란한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했다. 30년 경력의 가치가 신입사원 수준의 급여로 평가받는 현실이 서글펐다. 점심시간이 되자 도시락을 꺼냈다. 아내가 정성스럽게 싸준 김치찌개 도시락. 전자레인지가 없어 차갑게 식은 밥이었지만 그래도 감사했다. 혼자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으면서도 그는 주위를 살폈다. 혹시 아는 사람이 지나갈까봐, 실직 사실이 들킬까봐. 아저씨, 여기 자주 오시네요. 청소를 하던 미화원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왔다. 김민수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 약속 시간까지 여유가 있어서요. 아주머니는 더 묻지 않고 지나갔지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놓고 갔다. 날씨가 추우니까 이거라도 드세요. 작은 친절이 오히려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오후가 되면 역사는 한산해졌다. 간혹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김민수는 가끔 자신과 비슷한 처지로 보이는 중년 남성들을 발견했다. 정장을 입고 있지만 갈 곳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서로 눈이 마주치면 어색하게 고개를 돌렸지만 그 눈빛 속에는 같은 아픔이 담겨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김민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아내였다. 여보, 오늘 저녁에 시댁 어른들 오신대. 일찍 들어올 수 있어. 순간 당황했지만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오늘은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늦을 것 같아. 거짓말에 거짓말을 덧붙이는 자신이 한심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시어머니는 늘 아들을 자랑스러워했다. 우리 민수가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라고 들었어. 정말 대견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김민수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연로하신 어머니께 진실을 말씀드릴 수 없었다. 어머니의 자부심을 무너뜨릴 수 없었다. 딸 수진이의 대학 입시가 다가올수록 경제적 압박은 더욱 심해졌다. 아빠, 논술 특강 신청해야 하는데 50만 원이 필요해. 딸의 말에 김민수는 속으로 계산을 했다. 통장 잔고, 카드 한도, 대출 가능 금액. 어떻게든 마련해야 했다. 걱정하지 마, 아빠가 해결할게. 아들 준호도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요구사항이 늘어났다. 아빠 친구들은 다 최신 스마트폰 쓰는데 나만 구형이야. 평범한 중학생의 투정이었지만 김민수에게는 무거운 부담이었다. 그래도 그는 미소를 지었다. 다음 달에 바꿔줄게. 아내 영희는 살림을 꾸리느라 늘 바빴다. 여보, 냉장고가 이상한 소리를 내 한번 봐줄래? 가전제품 하나 고장 나는 것도 이제는 큰 부담이었다. 하지만 김민수는 당당한 가장의 모습을 유지했다. 내가 알아볼 게 필요하면 새로 사자. 밤늦게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 김민수는 혼자 거실에 앉아 가계부를 펼쳤다. 빨간색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카드값, 공과금, 학원비, 생활비. 수입은 없고 지출만 늘어가는 현실. 실업급여도 곧 끝날 예정이었다. 그는 조용히 한숨을 쉬며 대출 사이트를 검색했다. 몇 달이 지나면서 김민수는 지하철역의 단골이 되었다. 영무원들도 그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청소하는 아주머니는 가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주기도 했다. 아저씨, 여기서 뭐 하세요?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는 잠깐 시간 맞춰서 기다리는 중. 이라고 대답했다. 어느 날은 같은 처지로 보이는 중년 남성을 만나기도 했다. 서로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눈빛으로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 같았다.
사회에서 밀려난 중년 남성들의 은밀한 연대감 같은 것이 형성되었다. 구직 활동은 계속되었지만 성과는 없었다. 나이와 경력, 그리고 급여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번번이 좌절되었다. 가끔 면접 기회가 생겨도 젊은 지원자들과 경쟁해야 했고, 대부분 검토 후 연락드리겠다는 말만 들었다. 연락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김민수의 얼굴에는 피로가 쌓여갔다. 매일같이 거짓말을 하며 사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다. 가족들 앞에서 웃는 것도, 희망적인 말을 하는 것도 연기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겨울날 김민수는 지하철역에서 오래된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다. 민수야, 여기서 뭐해? 예상치 못한 만남에 당황했지만 그는 침착하게 약속이 있어서 기다리는 중. 이라고 둘러댔다. 동창은 의심하지 않았고 간단한 안부를 묻고 헤어졌다. 하지만 그 후 김민수는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봄이 되어 딸의 대학 입시 결과가 나왔다. 다행히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지만 등록금 문제가 대두되었다. 김민수는 적금을 해지하고 보험을 해약하면서까지 돈을 마련했다. 가족들에게는 회사에서 성과급을 받았다. 하고 둘러댔다. 딸의 환한 웃음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는 모든 것이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경제적 여건은 점점 악화되었다. 카드 대금을 연체하게 되고 각종 공과금을 밀리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김민수는 가족들 앞에서는 여전히 넉넉한 가장의 모습을 유지했다. 올해는 휴가를 좀 길게 갈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거짓말까지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이상한 눈치를 보이기 시작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와?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당신이 없다고 하던데. 김민수는 점점 궁지에 몰리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부서 이동으로 업무가 바뀌었다. 출장이 줄어들었다. 같은 변명을 늘어놓았다. 아들 준호가 학교에서 아버지 직업에 대해 발표해야 한다며 회사 견학을 부탁했을 때 김민수는 처음으로 큰 위기를 느꼈다. 아빠 회사가 보안이 엄격해서 견학이 어렵다. 고 둘러댔지만 아들의 실망스러운 표정을 보는 것이 괴로웠다. 여름이 되어 딸이 대학에 입학하면서 등록금과 생활비 부담이 더욱 커졌다. 김민수는 결국 대출을 받기 시작했다. 신용 등급이 좋았던 그는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 있었다. 하지만 매월 이자를 갚는 것조차 버거워지기 시작했다. 가을이 되어서야 김민수에게 작은 희망이 생겼다. 작은 회사에서 계약직 제안이 온 것이다. 급여는 예전의 절반도 안 되었지만 일단 수입이 생기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승진해서 더 바빠질 것 같다고 말했다. 급여가 줄어든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새 직장에서 김민수는 30년 경력의 베테랑이 아닌 신입사원처럼 배우는 입장이 되었다. 젊은 상사들의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 것이 처음에는 자존심 상했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감수할 수 있었다. 적어도 매일 지하철역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되었다. 하지만 계약직이라는 불안정한 신분 때문에 언제 또다시 일자리를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계속되었다. 김민수는 여전히 가족들에게는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진실을 말할 용기가 생기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당신 혹시 회사에서 어려운 일 있는 거 아니야? 요즘 표정이 너무 어두워. 김민수는 순간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결국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업무가 좀 복잡해져서. 라고 둘러댔다. 겨울이 다시 왔다. 김민수가 실직한 지 거의 1년이 되어가고 있었다.
새 직장에서도 계속 일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았고 빚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가족들에게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인사하며 집을 나섰다. 어느 토요일 오후 김민수는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쇼핑을 나갔다. 딸이 새 옷을 입어보며 좋아하는 모습을, 아들이 갖고 싶어하는 운동화를 바라보는 모습을, 아내가 살림살이를 꼼꼼히 살피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자신이 무너지면 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끝까지 버텨야 한다는 것을. 그날 밤 김민수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섰다. 지난 1년간 많이 늙은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자신이 선택한 이 길이 옳은 것인지, 가족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 하지만 답은 명확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김민수는 다시 양복을 입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고 머리를 빗고 가방을 챙겼다. 30년간 반복해온 일상이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버린 행동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책임감이 그를 움직이게 했다. 아내가 도시락을 건네며 말했다. 오늘도 힘내세요. 당신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 말에 김민수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거짓말로 쌓아 올린 성벽 같은 일상 속에서도 가족에 대한 사랑만큼은 진실이었다. 집 밖으로 나선 김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겨울 하늘이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다시 한 걸음을 내디뎠다. 오늘도 그는 아버지였고 내일도 아버지일 것이었다. 설령 그것이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일지라도 그가 포기할 수 없는 유일한 정체성이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이상한 표정으로 김민수를 바라봤다. 여보, 오늘 수진이 학교에 갔다가 우연히 당신 회사 사람을 만났어. 김민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 사람이 당신 회사 그만둔 지 오래됐다고 하던데. 김민수는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더 이상 거짓말을 이어갈 힘이 없었다. 하지만 아내의 다음 말이 그를 놀라게 했다. 나도 알고 있었어. 당신이 힘들어하는 거.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왜 혼자 짊어지려고 했어? 우리는 가족이잖아. 그날 밤 김민수는 처음으로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실직한 날부터 지하철역에서 보낸 시간들,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계속된 실패와 좌절. 아내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그리고 김민수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아. 하지만 이제는 같이 헤쳐나가자. 나도 일을 시작할게. 아이들도 이제 다 컸어. 우리가 힘을 합치면 못 이겨낼 것이 없어. 다음 날 김민수는 아이들 앞에서도 진실을 말했다. 수진이와 준호는 충격을 받았지만 곧 아버지를 이해했다. 아빠, 왜 혼자 고민했어? 우리도 아빠 도울 수 있는데. 수진이가 말했다. 나 알바 시작할게. 용돈은 내가 벌어서 쓸게. 준호도 거들었다. 나도 학원 끊을게.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어. 가족들의 이해와 지지를 받은 김민수는 새로운 힘을 얻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쌓아 올린 거짓의 성벽이 무너졌지만 그 자리에 진짜 가족의 사랑이 자리 잡았다. 봄이 다시 왔다. 김민수는 여전히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아내는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고 수진이는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었다. 준호도 신문 배달을 시작했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침마다 아이들이 건네는 응원이 김민수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힘들었지만 마음의 짐은 한결 가벼워졌다.
혼자 짊어지려 했던 무게를 가족과 나누니 견딜만 했다. 어느 날 김민수는 작은 창업을 결심했다. 30년간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컨설팅 회사를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규모는 작았지만 자신의 이름을 건 첫 사업이었다. 아내와 아이들도 적극적으로 도왔다. 수진이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었고 준호는 SNS 홍보를 도왔다. 처음에는 고객이 없어 막막했지만 조금씩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김민수의 성실함과 전문성을 알아본 고객들이 하나둘 늘어났다. 수입은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적어도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고 있다는 자부심이 생겼다. 지하철역 벤치에서 시간을 보내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그 시간도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배웠다. 체면을 지키는 것보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더 큰 용기라는 것을. 2년 후 김민수의 작은 컨설팅 회사는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다. 직원도 2명 채용했고 사무실도 작지만 번듯한 곳으로 이전했다. 무엇보다 가족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다. 진실을 공유하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낸 경험이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수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했다. 아빠, 이제 제가 가족을 도울 차례예요. 첫 월급을 타서 가족과 함께 외식을 했다. 김민수는 딸이 대견하면서도 미안했다. 아빠 때문에 고생 많았지?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빠 덕분에 진짜 삶이 뭔지 배웠어요. 준호도 훌쩍 커서 대학생이 되었다. 아빠, 저도 나중에 아빠처럼 가족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들의 말에 김민수는 뭉클했다. 한때는 부끄러워했던 자신의 모습이 아들에게는 본보기가 되었다. 아내 영희와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다. 여보, 그때 정말 힘들었을 텐데 잘 버텨줘서 고마워. 아내가 말했다. 당신이 있어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 김민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나야말로 당신과 아이들이 있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어느 일요일 오후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는 거실에서 김민수는 생각했다. 진정한 가장의 역할은 체면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진실을 나누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완벽한 아버지보다 진짜 아버지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김민수 씨는 오늘도 넥타이를 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넥타이는 거짓을 감추기 위한 가면이 아닙니다. 진짜 아버지로서, 당당한 가장으로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증표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홀로 무게를 짊어진 채 싸우고 있는 또 다른 김민수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혼자가 아니라고, 가족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체면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이고 완벽한 아버지보다 진짜 아버지가 되는 것이 더 값진 일이라고. 백년 선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진정한 용기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